안녕하세요. 빈트라이즈입니다. 오늘은 벌써 2023년 1월이 된 지 벌써 보름이 지났네요. 오전에 눈비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왔는데 점심때쯤 지나니까 좀 많이 좋아졌네요. 그렇지만 뭐 하늘이 구름에 덮여가지고 해가 안 보이고 이러니까 좀 날씨가 좀 어둡고 이렇게 창가에 조명도 안 들어가 이게 좀 조도가 제대로 안 나오노. 어떤 간에 주어진 날이 오늘밖에 없으니까 또 유튜브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한 8월 달부터인가 그때부터 유튜브 제대로 한번 해볼까 싶어 했는데 한 6개월 됐죠. 4개월, 5개월 됐나? 그때 사진을 주제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너무 사진만 하다 보니 좀 질리는 것도 있고 또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고. 또 칼국수도 한 그릇 먹고 빵도 한 그릇 먹어야죠. 하나 먹어야죠. 그래서 오늘은 사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코너라는 핑계를 대고 살아가는 어떤 삶에 대한 여러 잡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수단이 파타 이렇게 법정스님이 쓴 책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고성들 책을 많이 봤지만 그 중에도 수탄이다. 그중에도 법정스님이 이렇게 쓰신 글들이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법정스님이 말씀하신 그 인연에 대한 글을 잠깐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법정스님이 쓰신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또 주특기가 있잖아요. 옆으로 빠지는 거, 그리고 사족을 다는 건데 제가 시골에 살 때 이렇게 할머니, 아주머니 분들이 이렇게 좀 문맹이 조금 계셨어요. 이렇게 글을 잘 못 읽으신 분 좀 계셨거든요. 남자보다는 여자 쪽에 더 많았는데,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고 저희 형님 누나들이 이제 또 어른이 되고 할머니가 되니까 이제 글을 못 읽는 분은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문맹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문맹이라는 그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우리가 어릴 때는 문맹, 말 그대로 문맹이라는 게 글자, 문자에 맹인, 맨자. 그래서 글을 모르는, 읽지를 못하고 쓰지를 못하는 사람 문맹이라 그랬죠. 사전적 의미로도 그렇고요. 근데 요즘에 글을 못 읽고 못 쓴 사람 없죠. 주업만 다녀도 다 할 줄 아니까.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문맹의 의미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사진작가가 또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21세기에는 글을 모르는 게 문맹이 아니라 지금은 사진을 모르면 문맹이다. 그런 말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또 그거다 좀 더 이렇게 한 발 더 나아가면 좀 사진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또 그 영상을 모르면 문맹이다. 시대가 이렇게 급변해 가니까 핸드폰에서 스마트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걸 잘 운용 못하면 그게 문맹이 아니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문맹이라 꺼낸 거는 그걸 말하고자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글을 읽고 뜻을 해석하는 거는 거의 고등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참 의미를 과연 아는가 모르는가 그런 걸 가지고 문맹을 나눠야 되지 않냐. 읽을 줄 모르고 읽을 줄 알고 쓸 줄 안다고 그 뜻을 아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뜻은 또 모르느냐. 이제 어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외우는 게 있죠. 어떤 고사성을 하든가 그 뜻이 뭐냐. 또 잘 나와 있잖아요. 사전에 보면. 그 뜻 그냥 줄줄줄 외우고 이거 이런 뜻이다 하면 그럼 그것을 문맹이라 할 수 있느냐. 정확히 아는 거죠. 문맹이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어떤 글을
읽고 그 해석을 해서 의미를 뭐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진짜 그것이 참 의미가 무엇이냐. 그 뭐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도노 점수 도노라고 하나요 이게? 순간적으로 탁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뜻이구나. 아마 나이를 한 50줄 이상 이렇게 사신 분들은 그런 경우를 좀 느껴봤을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까지 해도 몰랐는데 직장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나이를 자꾸 먹어가니까 사회생활 하다 하고 내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또 뭐 이래저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게 이럴 때 이 말이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이 의미가 그런 거구나. 뭐 그런 걸 순간적으로 탁탁 이렇게 무릎을 탁 이렇게 치는 거예요. 무릎을 탁 치면서 느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맨날 뭐 시험 치면 자주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와신상담이다. 또 뭐 있노? 뭐 새옹지마다. 흔히 맨날 하는 말이 그렇잖아. 인생만사 새옹지마라고. 뭐 술만 먹으면 그 타령한 사람들, 우리 친구들 많이 했는데. 그 새옹지마? 그 사전 들어가면 있잖아요. 뭐 변방에 말이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앞말을 데리고 와가 또 앞말이 또 새끼를 앞말을 뭐 한 마리 데리고 왔는데 또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또 뭐 나쁜 일인데 또 전쟁이 나가지고 징집이 안 되니까 그게 또 좋은 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새옹지마라는 뜻이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좋은 일 같기도,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어떤 인생에 이렇게 변화무쌍 그런 걸 이제 새옹지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뭐 시험에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렇게 쓰면 뭐 어느 정도 한 8, 90점은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뭐 의미를 그렇게 뭐 외우고 그런 게 의미가 없대요.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래서 인생만사 새옹지마라고 그랬구나. 이걸 탁 치고 느껴야 되는 게 이제 그것이 참 깨닫는 거죠. 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배움이다. 그래서 그런 배움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학문의 완성이 되려면 이론적으로 외운 게 완성이 되려면 결국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또 자영업을 하면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아봐야 인간 세상의 모진 풍파도 알고 이게 그 뭐 토사구팽이 이래서 생겼구나. 화신상담 이런 말이구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중국에서 넘어온 많은 고사성어들 있잖아요. 그런 걸 참의 의미를 깨달을 때 진정한 그 교육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필수 불가결하게 그거는 반드시 어떤 연륜이 필요하죠. 20살 애가 그런 걸 알 수는 없죠. 20살 애라 해서 죄송한데 20살 대학생이 알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상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무릎을 치면서 깨닫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사족을 길게 닫냐면 그 사람이란 게 그래요. 그 인연, 우리가 뭐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 참 좋죠. 사람이란 인연이란 게 참 중요하죠. 근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순수했던 그 마음 속의 인연은 참 좋은 인연인데 그 세상을 살아보면 인연이라는 건 또 딱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연이라는 게 좋은 인연이 있고 나쁜 인연이 있고 그 인연 중에도 가장 또 중요한 게 사람 간의 이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데는 그 뭐라노 뭐 학교 다닐 때 맨날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뭐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가야 잘 산다고. 뭐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하거든요. 명문대에 나온 사람들이 잘 살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또 프라이드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못 나왔다 해서 또 못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때는 저도 뭐 대학교 시험 칠 때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가가지고 좀 마음이 서린 적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아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참
그 대학을 왜 그렇게 못 간 게 많이 아쉽고 그랬는지 몰랐지만 나이를 이제 먹으니까 다 부질없는 거다 이거죠. 세상은 명문대학을 가고 공부를 잘하고 뭐 나쁘진 않지만 또 자기 만족도 있고 부모님도 좋아해서 효도하는 길인데, 그러나 어떤 우리가 참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가느냐, 값진 삶을 살아가느냐,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는 또 그거와 별개의 문제인데, 결국은 그 문제는 인연, 사람을 만나는 인연, 직장을 만나는 인연, 하루가 시작되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것에 대한 인연에 대해서 좌지우지 된다. 그래서 이게 뭐라노? 좀 염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하나? 한때 인생이 운칠기삼인 줄 알았는데, 운칠기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어느 날 예전에 교육 갔을 때 어느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운칠기삼이 아니라고. 운구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무릎을 탁 친 거예요. 맞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노? 인생은 운구기일이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또 기를 죽이는 것 같아가 또 조심스러운데, 그렇다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연, 그게 운이죠. 운이고, 그 다음에 인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에 대한 인연. 어떤 간에 참 인연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정스님이 이렇게 인연이란 어떤 의미인지, 또 인연이란 인연을 함부로 맺지 말라고 강조하셨는데, 그 인연을 함부로 맺지 말라는 글을 제가 많이 공감하는 편이라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저도 참 사람 만나는 거 참 좋아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참 제가 잘못된 거죠. 제가 가서 병원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사람은 좋지만 좋은 인연을 맺어야 좋은 것이고 나쁜 인연도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연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항상 우리 세상살이가 있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거 있고,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맺으면 좋죠. 오늘은 법정스님이 말씀하신 인연을 함부로 맺지 말라라는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목을 좀 추리고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해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해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에게 내가 진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법정스님. 이상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는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싫다 좋던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과 사람과 그런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야죠. 이 글을 읽음으로써 몸을 이렇게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인연을 맺으면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좋은 인연을 맺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갖게 하게끔 이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또 이렇게 뭐 늘 뭐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본론보다는 사족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어떤 간에 다음 주쯤 아마 구정 같은데 구정이 설이죠. 옛날만큼 그런 뭐 정겹고 활기찬 그런 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전통의 명절인 만큼 가족들과 새해 인사도 나누고 세뱃돈도 좀 벌고 또 우리 같은 어른들은 세뱃돈도 좀 많이 베풀고 그래가지고 정겨운 가족들 간의 정겨움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양가 없는 소리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